(9월 19일) 화요일 오전 7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모닝 라이브 아침의 축구고요. 저는 양희연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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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안녕하세요. 그 영상 그 댓글도 보나요? 클립 댓글. 응. 멘탈을 위해서 안 보고 있다가 네. 안 보는 거는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네.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어제 영상 초반에 댓글을 보면 피드백 받아들이셨네요. 앉아서 하네요. 그러는 거야. 놀라서 그래서 약간 깜짝 놀랐어. 나는 그 무슨 CG로 입힌 거 있나 싶었어. 그래서 의자가 보였나?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가 더 주렵지에서는 밝힌 바가 있고 저도 네. 멤버십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서서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네. 60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도상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나아서 서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빠채워라도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철이도 뭐 방송하면서 빠채 앉아봤을 거고 앉아봤잖아요. 지금 앉아서 방송하죠. 네, 빠채가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빠쳐 힘들어요. 거기 앉느니 차라리 뛰면서 방송해요. 이게 낫지. 어. 빠채워는 표시만 표시고 빠채워 앉는 방송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최악이에요. 빠쳐는 등받이가 짧아서 어. 등을 기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그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 저렇게 있으면 편하겠구나 싶지만 빠채워 앉아 있는 방송 거의 100% 모든 출연진들이 아 진짜 불편하다. 그거보다는 아까 이게 뛰면서 하는 게 낫다. 진짜 네. 뛰는 게 나아요. 제가 저녁에 날씨할 때 빠체오에 앉거든요. 어 네, 불편하죠. 저 허벅지가 아픈 거예요. 너무 방송 불편해요. 초반에. 그거는 예. 약간 PT 받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 컬러를 바꾸실 생각이 없냐? 바꾸실 생각이 아니라 못 바꿉니다. 예, 이거를 바꾼다. 그러면 그 색깔로 영원히 우리가 스튜디오로 써야 되는데 그쵸? 사실 우리가 지상파 방송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 바꿀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갑니다. 근데 네. 우리 방송 중에 진짜 흰색 배경이 딱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 아침의 축구의 인상을 강렬하게 남겨드리기에는 진짜 차별점이 있는 배경색이 아닌가. 그 옛날에 주간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정영돈 씨랑 데프콘 했었던. 네, 근데 네, 그 하얀색만 있는 거를 뭐 두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호리존이라고 하죠.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리존은 범용성이 있어요. 근데 다른 색깔로 발라버리죠. 그럼 그 순간 다른 방송은 못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네. 댓글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 원샷만 잡고 형철이랑 나 혹은 형철이랑 수빈이 덕현이 그쪽은 그냥 음성만 나와도 된다. 사실 그렇고서 나는 좀 괜찮다고 봐. 괜찮아요. 아유, 저희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 원샷 잡아주면 항상 이렇게 넘기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이 내가 나올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아니면 그것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른 거 형철이 지금 나 원샷이잖아. 형철이 원샷 잡아주세요. 이때 우하단에 이거는 방송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 희연이는 PIP를 받아라. 뭐 그것도 한번 뭐 생각을 해. 여기. 이쪽에. 지독하다. 아니 지금 어떤 이쪽이네요, 분은 채팅창에 희원이라고 희원은 김희원 씨예요. 배우 김희원 씨가 누구냐면은 지금 이제 무빙에서 그 선생님으로 나오는 거죠. 말. 네, 희연입니다. 희연입니다. 아직 양희은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양희연님입니다. 양희은님은 이제 레전드죠. 아침 이슬. 너무 좋은 노래들을 많이 네. 불러주셔서 네. 그 선생님 부르지 마시고 연입니다. 양희연. 네. 아니 보니까 구글에 양희은 치죠? 네. 뭐가 많이 나와요 벌써. 뭐 저는 처음 들어본 곳이긴 한데 양희은 아나운서 이스타TV 데뷔 이런 기사도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그 인스타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잖아요. 올리신 사진. 그 사진들 해가지고 양희연 아나운서는 누구 막 이런 글들이 벌써 올라와 있던데요. 제 인스타 별로 털어갈 것도 없는데. 아, 인스타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이구나. 네네.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진은 있는데 제 어허. 친구들이 제 감성을 싫어해요. 아, 올리면 제발 내려라. 무슨 감성이죠? 제 개구리 좋아하고 네? 좀 이상한 것들 많이 양소리 좋아해요? 네네. 생각해보면 팬도 좋아한다고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동물 아니 좋아하고. 푸바오는 원래 여성분들이 좋아해요. 요즘 인기 개구리 많으니까. 좋아하는 거는 뭐 덕현이 같은 덕현상. 두꺼비나 진짜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개구리 이모티콘만 쓰고 아, 그래요? 그건 좀 특이하네. 독특하긴 하네. 개구리 좋아하고 도마뱀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친구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제 인스타. 도룡룡 아닌 게 어디예요? 나 옛날에 도롱뇽 알 많이 먹었거든. 그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도롱뇽 알 많이 먹으라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무패 행진 달리고 있는 네 팀입니다. 잘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타이틀을 뽑아왔어요. 무패를 달리고 있는 네 팀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맨체스터 시티 5전 전승이고요.
2위는 토트넘 4승 1무, 3위 리버풀 4승 1무고요. 4위 아스날도 4승 1무입니다. 먼저 맨시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맨시티 보면 확실히 선수가 좋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엘링 홀란이 또 벌써 7골째입니다. 예, 저는 약간 막 그 예약한 득점왕 가지러 간다 느낌으로 엘링 홀란은 매 시즌을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벌써 7골이고 해트트릭도 풀럼전에 한번 나왔고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이미 맨시티는 이미 지난 시즌 우승했던 팀답게 개개인의 능력이 여전히 우수한 선수들이 많다. 뭐 수비에서 후뱅 디아스, 미드필더의 로드리, 팬분들에게 너무 만족감을 주는 선수들이 다다다 갖춰져 있는데 사실 이만한 선수 한 명도 갖추지 못한 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맨시티는 역시 양질의 선수들, 또 좋은 감독이 여전히 강함을 증명하고 있는 현재 올 시즌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심 선수들 비어있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뭐 덕배, 케빈 데브라이너나. 네. 아니면 존 스톤스 이렇게 비어있는데도 성적이 좋은 걸 보면은 원래 강팀은 강팀이다. 지난 시즌 우승팀답게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형수리가 그 얘기했죠. 그 예약된 득점왕 타이틀을 가지러 간다. 네. 맨시티는 예약된 우승 타이틀을 가지러 가는 팀입니다. 저는 이 팀은 논외의 팀이다.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맨시티를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팀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 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그래도 한번 비벼보려고 했고 클럽의 리버풀이 한 번 뒤집은 적이 네, 있었죠. 맞아요. 아니었으면 여러분 6연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마치 한 번 중간에 리버풀이 있기 때문에 독주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다른 팀이랑 격차가 많이 난다. 야, 이거 맨시티는 지금도 여전히 최근 초반 라운드를 보면 경기력, 그다음에 공격력, 스쿼드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그리고 밸런스 아예 다른 차원의 팀이라고 저는 구분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네. 정리하면 맨시티는 맨시티이기에 강하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강한가라고 우리가 이제 그 이유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맨체스터 시티는 맨체스터 시티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하면서도 확실하게 이 팀을 설명해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럼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현재 2위는 토트넘이죠.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는 팬들이 많이 답답해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감독이 바뀌면서 경기 흐름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축구는 감독 노름이 맞아요. 스쿼드가 바뀐 것도 맞지만 기존 주축 선수들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렇게 좋은 거는 감독이 바뀐 게 크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주목해봐야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하고 있는 거 주목해야 됩니다. 반대로 콘테는 얼마나 똥을 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주원이 형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축구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다.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 정도로 안 좋을 그 선수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을 겪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감독이 중요한 거는 전술적으로 많이 아주 다이나믹한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전에 사실 빅리그 경험이 있는 감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바꿔놨고 또 이거는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해리 케인이라는 주축 선수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큰 손실이에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선수가 있어. 근데 그 선수가 빠져나갔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무슨 뭐 해리 케인이 사실은 뭐 팀의 좋은 부분을 가로막고 있어.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그런 강력한 선수가 빠져나갔을 때 다른 선수들이 뭉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지금 토트넘은 그런 경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케인이 못했다, 이상했다가 아니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선수들이 잘 고군분투해주고 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토트넘이 지금 잘하고 있는 이유를 뭐 앞서서 말씀해 준 것에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얹고 싶은데 포스테코글루가 콘테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부분에 그냥 사람 자체가 다른 완전 극과 극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포스테코글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교체인 것 같아요. 콘테는 89분이 될 때 축구 경기가 90분이잖아요. 근데 선수 교체를 89분에 하는 사람이에요. 에? 왜 하죠? 그러니까 투입 때는 선수들 의아할 거예요. 내가 경기 이제 한 3,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교체를 항상 그렇게 늦게 가져갔던 게 전임 감독 콘테거든요. 이전에 유베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인테르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콘테는 예전부터 거기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교체. 근데 방금 네. 왜 하죠? 그랬죠. 네. 아주 적합한 질문입니다. 다들 그랬어요. 왜 지금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의미가 진짜?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양현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시간 하잖아. 네. 7시에 시작해서 08시에 끝납니다.
08시 50분쯤에 야 출연자 바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바꿀 거면 지금 바꾸든가. 빨리 바꿔야죠. 빨리 바꿔야죠. 축구를 오래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축구를 보던 분들은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네. 예. 또 하나의 포인트는 어제 저희가 이제 캡틴 손흥민 네. 주장 효과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루 사이에 얘기들, 말들, 정보들이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메디슨 선수가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손흥민은 진짜 나이스 가이다 라는 얘기를,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대화를 해도 될 정도의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하고 되게 잘 교감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리더십이 진짜 손흥민 선수 주장 효과도 저는 있지 않나. 선수들이 되게 편한 환경에서 더 팀으로서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나이스 가이가 헤어샵이 있지 않나요? 있죠. 그 있죠. 남성분들 전용 맞아요. 이발소 같은 느낌으로 있죠. 그 예전에는 그 블루클럽. 맞아요. 그 나이스 가이나 블루클럽 같은 데의 특징을 알아요? 아니 모르죠. 남자들이 거기 가는 경우에 뭐가 다르냐면 그 세발이라고 하죠. 샴푸를 아 네. 혼자 해야 됩니다. 한 번도 못 봤죠? 저도 한 봤죠? 번도 못 겪어본 일이에요. 그러니까 블루클럽을 가면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머리를 본인이 감아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블루클럽이 막 생기는 거야. 어렸을 때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가 보다 친구들이랑 갔어요. 그래서 막 이거 잘라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샴푸로 가서 본인이 해야 돼요. 나이스 가이도 그렇죠? 봐봐. 아니 네. 그 지점만 그런 게 아니라 블루클럽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더 내면 누군가가 샴푸를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처음에 생겼을 땐 그랬는데 나이스 가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남성 전문 샵인데 좀 저렴한 데는 본인이 이제 머리를 감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근데- 저기 댓글에 지금 다 싼 대신 직접 감아야 되고 그렇지. 물도 차갑대요. 물도 차갑. 그거는 거기서 그게 저기 뭐야 보일러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네. 목 다 젖고. 좀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서비스도 알고 보면 돈으로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그럼요. 거니까. 아니, 저 지금 채팅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 저거? 그래서 남성 전문 손흥민이란 얘기인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나이스 가이란 말 자체가 지금 예전 미용실 이름이랑 같으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좋은 주장이다. 팀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겠죠. 네. 머리를 본인이 감아야 된다. 네. 손흥민 선수 머리 본인 직접 감겠죠. 자, 저희 세 번째 팀입니다.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새 얼굴들이 역할을 되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중원이 역시 세대 교체가 된 게 되게 큰 보람을 주죠. 소보슬라이는 지금까지 정말 군더더기 없이 다 잘하고 있어요. 맥칼리스터는 남미 예선을 갔다 와서 그치. 아르헨티나 대표팀 경기를 얼마 전까지 소화를 했고 볼리비아가 되게 고지대거든요. 엄청 해발 고도가 엄청 높은 데서 경기를 치르고 남미에서 영국으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 영국으로 이동을 다 한 다음에 그 주 주말 경기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주말에 그 울버햄튼전 때 맥칼리스터는 오랜만에 좀 못한 경기가 나왔는데 소보슬라이는 항상 잘하고 있고 또 리버풀은 공격진의 건재함도 있고 전 그 생각이 들어요. 미드필더가 다르니까 허리가 달라지니까 클롭의 총명함도 돌아왔다. 미드필더는 클롭에게 다시 한번 안경을 씌워줄 수 있구나. 안경 밈이 너무 네. 웃겨요, 지금. 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요즘 리버풀 경기를 볼 때는 좀 화색이 도는 채팅창의 말처럼 그런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오자마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소보슬라이 선수 잘생기지 않았냐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나요? 뭐랄까? 왜냐면- 너무 강인한 느낌? 그래요? 이게 오. 맞는 게 소보슬라이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오. 그러니까 그거 있죠. 여성이 좋아하는 여성 얼굴. 그리고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 얼굴이 다릅니다. 맞아요. 그거랑 똑같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성 얼굴이 있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남성 얼굴이 있는데 소보슬라이는 우리보다는 구라파. 이 영미권 여성분들은 사실 좀 인상이 짙고 이런 분들을 좋아하잖아. 근데 동양권의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잘은 생겼는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싶을 정도로 여기 이 선들이 되게 짙잖아요. 굵은 편이에요, 이목구비가. 그런 이목구비가 굵은 남자들은 보통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되게 멋있다. 근데 뭐 잘생기긴 했어요. 혹시 이스타TV 컨텐츠 가끔 보죠? 네, 보죠. 저 런던 갔다 온 거 영상 올라온 거 봤나요? 봤죠. 만약에 직관을 유럽으로 간다. 혹시 어떤 경기 보면 좋을 것 같나요? 저 맨시티. 맨시티? 오.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제가 야구에서 하나 팬이거든요.
하나 이글스. 왜 고통받으세요? 아니 근데 맨체스터 시티하고 이게- 하나 이글스는 완전 이게 너무 다른데? 이게 위치가 맨시티는 DNA 고통을 어. 최근에 안 받는 팀이야. 어. 그러니까요. DNA에 제가 하나가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대전 출신이?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하나 팬이다. 네. 이거 굉장히 인기 영합적인 발언입니다. 지금 숨어있던 하나 팬들 지금 다 아름하잖아 다. 독수리 군단 일어나라. 근데 야구는 진짜- 하나지만 나오거든요. 야구는 하나거든. 여기서 이제 야구 팬 안 해, 이렇게 안 안 해. 나요. 네. 하나거든. 지금 그다음에 나오잖아. 하나 팬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 팬입니다. 그러니까요. 어허. 좋으신 분들, 다들 다들 마음이 곱고 일어나셨어. 심성이 착한 사람들. 음. 이번 시즌에 그래도 8등하고 있거든요. 설마 예. 9등 되지 않았죠, 저희? 어. 네. 10등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꼴찌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축구는 이기는 팀 좀 보고 싶다. 좀. 다른 약간 환기를 주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리버풀의 그 홈구장인 안필드 네. 가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저 런던 갔다 온 다음에 댓글을 보니까 형철이 안필드 한번 보내자. 근데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갈 생각 있나요? 너무 좋죠. 그 혹시 아니 왜냐면 내가 이제 걱정되는 건 그렇게 되면 중계 일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현실적으로 후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네, 예정된 그 중계를 한번 비워야 되는 일정이 중반기에 있어서 연달아 가면은 이거는 스포티비 측에 오히려 제가 좀 신뢰를 범하는 것 같고 후반기 가능하다면 네, 그 정도로 조율을 해보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면 물론 뭐 최근에 리버풀의 분위기가 사실 전반적으로는 나쁜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아, 진짜 암흑기 지금 잘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어. 그래서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혹시 만약에 현장을 가보면 어디를 가고 싶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전 축구는 이기는 팀 응원하려고. 자, 보내주면 가나요? 그럼요. 너무 좋죠. 그 다른 방송 일정 비울 수 있나요? 그럼요, 비워야죠. 적극적.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리버풀까지 봤고요. 지금 마침 말이 나왔잖아요. 아스날 직접 보고 오셨잖아요. 그쵸. 아, 영국에서. 아스날은 지금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 팬들이 좀 애매해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무패해요. 좋은데 지난번 맨유전도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어렵사리 이겼고 네, 후역승의 느낌으로. 이번 경기도 에버튼전을 쉽게 이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경기력과 어떤 내용이 엄청나게 시원하지 않지만 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기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팀이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이고 약간 답답한 부분은 뭐 선수단의 어떤 다양성이 조금은 더 확보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중요한 순간에 파티 부상이고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기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그럼요. 보이고 저는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위닝 멘탈리티인 것 같아요.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종윤이 형이 진짜 와 하게 만들었던 아니, 잠시만. 그건 김장훈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왜냐면 이 이렇게 소리를 하냐, 예. 이 소리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저도 목이 안 좋다 보니까 특이한 소리가 나오네. 저도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 아니 원래 나 이 소리 내려고 한 게 지금 아닌데 갈고리 엄청 달려요. 습득뿐이잖아 그거. 네. 저도 목이 안 좋으니까 왜냐면 요즘에 일정 막 이번 주에 8경기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걸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봤나? 왜 저래? 어떻게 낸 소리냐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낸 소리지. 특이한 소리가 나오네. 스트는 눈에 네. 목소리 같은 느낌. 아침에 이런 것도 있어야죠. 예, 그럼요. 위닝 멘탈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스날이 어떻게든 경기를 좀 이겨내는 힘, 진짜 종윤이 형도 가까이서 보셨던 라이스의 극적인 골, 에버튼전에도 나왔던 교체 투입된 트로사르의 전반 교체 투입이긴 하지만 트로사르의 한 방까지 어떻게든 선수들이 이기면서도 버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좋죠. 특히나 에버튼전이 이제 구디슨 파크 원정, 에버튼 원정이 에버튼은 형철이가 좋아하는 리버풀의 라이벌 팀입니다. 예전으로 생각하면 에버튼은 가장 상위권 팀은 아니지만 유럽 대항전을 왔다 갔다 하는 팀 중에 하나긴 했어요. 근데 최근 에버튼은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팀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아스날이 구디슨 파크 원정을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 예전으로 돌아가면 사실 에버튼 상대로 되게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심지어 내가 기억하는 어떤 경기에서는 점유율이 100대 0이 나온 적도 있어요. 100대 0. 최근 10분 동안에 아예 에버튼이 공을 못 잡는다거나. 근데 그거랑 별개로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에버튼 원정에서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이번 경기를 이겼다는 거는 경기 내용을 떠나서 오히려 징크스를 깼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아스날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네 팀이죠. 근데 이번 주 일요일에 정말 중요한 경기가 하나 있거든요. 북런던 더비. 토트넘과 아스날이 맞붙습니다. 저희 10시에 당연히 입중계 하실 거고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에 저 직관 콘텐츠 3번째 편이 나오는데 네, 런던에서 했던 그게 이제 아스날의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아스날의 역사 얘기에 북런던 더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콘텐츠도 나오는데 이번에 토트넘이 기세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할지라도 사실 아스날 팬들도 조금 걱정되는 경기긴 해요. 네. 재밌게 해야죠. 아까 이제 에버튼 리버풀이 라이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같은 개념으로 토트넘 아스날도 라이벌입니다. 왜냐면 에버튼 리버풀은 머지사이드라고 하는 지역을 같이 연고를 그죠. 하는 팀이고 토트넘이나 아스날은 런던 연고인데 북런던으로 런던 중에서도 북부에 있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앙숙 중에 앙숙입니다. 형철이 중계인가? 저 맞아요. 중계예요. 오. 네, 일요일 10시. 예. 3년 전에 북런던 더비 했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또 그 경기 중계를 혹시 누가 이겼나요? 그때 비겼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어디 홈이었죠? 아스날 홈이었습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오, 깜짝아. 와, 화들짝 놀라버렸네요. 네네네네. 진짜 부서지는 줄 알았네요.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북런던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열정을 가지고 입중계 하실 거니까 네. 일요일 밤에 꼭 입중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동시에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저희 볼 때. 아, 그죠. 약간 네. 서라운드로 들으시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저희 두 번째는 브라이튼의 이야기예요. 브라이튼이 현재 득점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잘하는 거예요가 저희 타이틀로 나올 정도로 브라이튼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잘하던 팀처럼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브라이튼이. 자, 지금 그 양현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왜 잘하는 건가라는 그 제목에 조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잘하는 거야? 그런 거 있죠. 그 옛날에 영화 극한 직업에서 이동희 씨가 왜 장사가 잘 되는 건데? 라고 하잖아. 맞아.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잘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도대체 왜 잘하는 거냐? 안 될 법한 이유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감독도 이 팀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팀의 주축이 그 기둥뿌리를 다른 팀들이 계속 뽑아가. 맞아요. 근데도 잘해. 그러면 이 팀에 무언가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법한데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해. 왜냐하면 이 정도면 휘청거리는 게 정상이에요. 네. 이 정도로 감독이 바뀌고 주축 선수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거다라고 하면 브라이튼이 원래 전통적인 강팀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데 그 내용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한번 영상으로 따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박균 감독이 이전 감독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도 해볼 법하고 선수단의 스카우팅 시스템도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텐데 디테일 한번 보긴 해야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감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안 했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데제르비라는 감독이 선수단 내에서 정말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이 데제르비 감독이 우크라이나 샤흐타르라는 팀을 이끌다가 브라이튼으로 왔는데 샤흐타르 감독을 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데제르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남는 게 되게 위험했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럴 때 빨리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탈리아인들 빨리 귀국해라 오라 라고 이렇게 많이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데제르비가 끝까지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도하던 제자들, 선수들을 버리고 외면하고 나만 안전을 위해서 고국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정말 그 규정 법이 허락하는 날짜까지 그 최대한. 거의 최대한이죠 거의.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거기에 최대한 남으려고까지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서 선수들의 일정과 안전이 다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함께 해줬고 상황이 다 정리가 됐을 때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샤흐타르의 그 당시 팬들 특히 그 일화가 전해지고 나서 전 세계 그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또 아주 안타까운 지금 상황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런데도 의리를 지켜주고 제자들을 챙겨준 데제르비 감독에 대해서 정말 멋지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브라이튼을 이끌면서 팀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 선수단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먼저 운을 좀 띄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진 감독도 있지만 아까 스카우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가성비가 엄청나거든요, 브라이튼. 대단하죠. 카이세도 한 명 판 것보다 맨유전에 출전한 11명의 선수들 전체 몸값이 더 싸요.
이거는 사실 이런 팀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중하위권의 스카우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팀들이 누구 하나를 잘 팔고 또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로 계속해서 주축이 빠져나가는데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는 잘은 없었던 것 같고 이게 특히나 맨유전 스쿼드를 비교하는 아마 이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죠. 유독 브라이튼이 그런 것 같은 게 스카우트 시스템만 얘기하기에는 사실 중간에 스카우트 하나가 뉴캐슬로 빠져나갔습니다. 핵심적인 사람이 근데도 잘 데려오거든요. 이거는 그 팀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브라이튼이랑 맨유전 스쿼드 비교가 됐었잖아요. 맨유 우리 어제 영상 올렸잖아. 그 카스미르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올렸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맨유 팬들이 걱정하는 게 맨유가 지금 시스템이 무너진 것 같다. 그 빅클럽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감독이 누가 오든 선수가 누가 오든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맨유 팬들이 좀 공감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브라이튼은 감독이 바뀌고 스카우트가 바뀌고 선수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는 좋은 감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제르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이 네. 이 팀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양현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이 싼 선수들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는 거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 보면 다 가격이 되게 저렴해. 야, 아니 엄청 싸요. FA가 일단 좀 많기도 하고. 지금 총액이 한 300억이 안 되거든요. 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지금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에 있는 선수 한 명 몸값도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도 이 전체적인 성적을 이렇게 낸다라는 건 아마 다른 팀들의 운영진이라면 얘기하겠죠. 구단주가 만약에 내가 어떤 팀 구단주예요? A라는 팀 구단주야. 근데 성적이 안 나와. 내가 돈은 돈대로 썼어요. 그럼 불러오죠. CEO 불러와. 야, 네가 CEO야? 얘네 봐라. 지금 여기 몸값이 이렇고 이런데 지금 너 성적을 생각해봐라. 나가.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투자하고 이 정도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K리그에서 그 김기동 감독의 포항처럼 다른 팀들의 구단주는 뒷목을 잡을 정도로 엄청 가성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구단주 입장에서는 이 돈 썼는데 성적이 이렇게 좋은데 그럼 다음 시즌에도 안 써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이게 큰 회사들이나 이럴 때 그래서 가끔 저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그 사수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왜요? 그러면 제작비가 우리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제작비를 안 준다. 근데 잘못하면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이거는 네. 우리가 농구라는 얘기지만 진짜 지금 팀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좀 놀라울 정도예요. 브라이튼이 그 맨유가 이번에 졌잖아요. 네. 근데 맨유가 못한 것도 있는데 브라이튼이 진짜 잘해요. 브라이튼이랑 이제 만나는 팀은 굉장히 주의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보통 팀이 아닙니다. 이 정도 팀이면 전 유럽 대항전 가서도 어느 정도 그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합니다. 그럼 브라이튼의 핵심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원래 핵심 선수는 사실은 맥칼리스터와 카이세도인데 그치. 둘 다 동시에 나가버렸습니다. 주전급 미드필더 2명이 나갔는데도 여전히 성적은 유지 중에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브라이튼의 핵심은 사실 무릎 부상이 좀 있긴 하지만 에반 퍼거슨 선수가 지금 팀 내 득점 1위고요. 그리고 측면에 진짜 경주마 같은 뭐 적토마 말고 미토마 이런 얘기들이 지금 팬들에게 많아요. 미토마 카우르가 미토마. 진짜 잘합니다. 잘해요. 왼쪽에서 드리블러 진짜 볼 잡고 상대 흔드는 거 미토마 공 잡으면 그냥 기대가 좀 되는 선수고 이외에도 왼발 능력 좋은 솔리마치나 아니면 어디에 갖다 놔도 항상 경기의 어떤 조립을 잘해주는 파스칼 그로스. 그로스가 있기 때문에 맥칼리스터, 카이세도가 동시에 나갔는데도 그로스가 되게 팀이 버티게 만드는 원동력을 잘 제공해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놀랍게도 데제르비가 쓰니까 그 답답하던 웰백도 달라졌죠. 결정력 빼고는 다 좋아요. 요즘에 근데 골도 좀 잘 넣어주고 있으니까 웰백의 능력도 한껏 올라와 있는 지금 브라이튼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데제르비 진짜 명장이네요. 그럼 브라이튼 이번 시즌 몇 위 예상하세요? 저는 항상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4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 보는데 만약에 브라이튼이 정말 그 이른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아다리가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저는 때에 따라선 5위도 가능하다. 제가 예상한 건 한 7위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위 팀들이 삐걱거리고 그런다. 그럼 5위까지 가능하다. 4위 올라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5위도 가능할 정도의 그게 난 맥스라고 보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맥스를 친다라고 보는 거죠.
몇 위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원래 4위권에 그래도 들 거라는 예상이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가 정말 생각보다도 너무 많이 삐걱대고 있어요. 그죠? 아마 그래도 이 팀들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올라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4위권 안에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들, 그리고 5위에 있는 1패이긴 하지만 5위인 브라이튼까지 이 팀들과는 좀 차이가 있고 저는 브라이튼은 그 아래 팀들보다 지금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위 4팀과 엮여야 될 팀이라고 보거든요. 이 팀들끼리 경쟁을 할 것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5위, 6위 이 그 정도 정도. 순위권이 딱 유지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합니다. 네, 5위, 6위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저희 세 번째 주제는 조규성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리그인 미트윌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세리에 A 이적 소리 돌고 있어요. 제노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매체가 보면 칼치오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사로도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많이 인용하는 매체는 아니에요. 그쵸. 네, 뭐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나 아니면 뭐 투토 이탈리아 이런 쪽은 우리가 뭐 그 언론사의 신빙성이 어느인지를 떠나서 이름은 들어봤지. 이름을 들어봤고 뭐 꼬리에라 델로 스포르트 맞아요. 이런데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그 사이트나 어떤 지면을 봐서 아 이런 기사가 있구나 정도는 참고를 하는 곳인데 사실 칼치오 라인의 경우는 그렇다 보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덴마크 쪽이 아닌 그래도 제노아의 이 팀인 이탈리아 매체에서 조규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거는 그 자체로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신뢰도를 다른 매체들만큼 높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용을 보면 사실 약간 사견에 가까워요. 그냥 약간 좀 약간 내가 보기엔 이거 쓴 사람이 조규성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월드컵 때부터 멋있게 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그 마인드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 좋잖아. 그럼요. 네, 조규성 선수가 빅리그 간다 그러면 오히려 좋죠. 왜냐면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리그에 간다 그랬을 때 국내에서 그 뭐 좀 이상한 얘기 빼고 지금 정도의 덴마크 리그를 가면 그 다음 빅리그로 가는 게 좀 어렵지 않아?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나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기사의 신빙성을 떠나서 이런 뭐 이제 불쏘시개들처럼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루머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조규성을 언급하는 보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홍보 효과가 꽤 커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현지 팬들은 덴마크 미트윌란의 소식을 우리만큼 관심 있게 보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내 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리그에 조규성이라는 이름이 자꾸 언급이 돼요. 그러면 누군지 한번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 그러면서 새로운 선수를 알게 되고 그게 또 이탈리아 팬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혹시 스카우터들에게도 그 이름이 있었는데 조규성 그러면서 한 번 더 관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데 그냥 기분 좋게 보면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그 기사에 따르면 조규성 선수의 예상 이적료가 500만 유로, 71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제 제노아가 영입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싸 보이지 않아요? 좋아요. 난 이거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싸면 너무 안 좋은 돼. 접근이야.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가격이 되게 비싸죠? 조규성 선수가 지금 덴마크 리그에 있잖아요. 네. 덴마크 리그에 있는 선수가 몸값이 비싸다? 좀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료가 결국에 조규성 선수랑 별 상관이 없어요. 조규성 선수가 만약 예를 들어 유럽 대항전에 나가서 막 빡빡 골을 넣는다. 그럼 알아서 올라가겠지만 몸값이 너무 비싸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이적하고 싶어요. 근데 이적료는 내 의지와 다르게 책정되는 금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선수를 살려고 하다가 이적료가 비싸서 좀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 이 선수가 소속팀한테 야, 내 이적료 좀 낮춰줘 봐봐. 나 딴 데로 가고 싶은데 몸값을 높게 매겨줘가지고 내가 딴 데를 못 가잖아. 라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정도로 이적료가 본인의 이적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규성 선수 이적료가 비싸지 않아요. 그럼 여기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기분이 나쁘게 생각을 한다면 아니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몸값을 낮게 책정해?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잘 됐다. 딴 데로 가기 편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 이적료는 조규성 선수의 실력 여부와 별개로 뭐 나갈 수 있는 거 편한 게 좋잖아. 오히려, 덴마크 리그에서 쭉 뛰는 게 나쁜 거라는 건 아니지만 더 큰 리그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이적료보다는 차라리 가격이 낮은 게 오히려 조규성 선수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 언급된 이적료 500만 유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 현실로는 아마 더 비싸게 미틸란이 부를 가능성이 매우 클 거예요. 왜냐면 4월 때 가격이 사실 305만 유로인데
2배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는 거는 미틀란 입장에서도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장사거든요. 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높게 부를 텐데 근데 이미 언론에서 언급된 금액이 500만 유로면 미틀란이 현실적으로 이거보다 너무 많이 천문학적으로 높게 부르기는 힘들 겁니다. 맞아요. 그럼 아마 상대하는 그 조규성을 정확히 원하는 혹은 관심이 있어하는 팀들도 그렇게 내세울 거예요. 야 언론 보도 봐라. 시장에서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책정 이적률은 이 정도인데 너네 금액은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하자라고 한다면 아마 조규성 선수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이 안 되는 이적료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역시 조규성 선수가 빅리그로 이적을 타진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금액 같네요. 이야기 듣고 나니까. 오히려 선수의 나중에 앞날을 생각했을 때에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금액이지 않나 싶고요. 저희 근데 궁금한 게 제노아가 조규성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공격수 사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최근에 제노아는 공격수를 되게 큰 금액을 제노아 입장에서는 주고 데려왔습니다. 얼마냐면 1,500만 유로. 사실 우리가 너무 프리미어리그에 익숙해져 있어서 야 1,500만 유로 말고 요즘은 1억 5천만 유로 이런 얘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프리미어리그가 워낙 돈을 많이 써서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 2회 리그 특히 제노아 입장에서는 사실 1,500만 유로도 엄청난 투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1,500만 유로 212억 원 가량을 주고 데려온 선수가 이미 있습니다. 마테오 레테기 선수. 예, 이번에 이제 레테기 선수가 라치오전에 나와서 또 골도 넣고 좀 성공적으로 이제 제노아에 좀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미 이 99년생 공격수를 큰 금액을 주고 데려온 제노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규성 선수에게 또 겨울이나 여름에 달려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예, 하지만 제노아가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지켜봤을 가능성은 있다. 왜냐면 항상 포지션마다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두고 상비군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영입 상비군을. 근데 거기에 조규성 선수가 어쩌면 속해 있는 거는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기사를 정확하게 뭐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 이렇게 이적설이 나오는 건 조규성 선수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왜냐면 조규성이 아예 못하죠? 그럼 이런 얘기도 아예 안 나와요. 맞아요.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골 기록도 좋고 그리고 덴마크 리그가 아무래도 좀 변방 리그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나 근처에 있는 팀들 예를 들어 쾌베나운, 코펜하겐 같은 팀들은 지금 바이언이랑 같은 조예요. 바이에른 뮌헨이랑 챔피언스리그 같은 조고 그런 경기랑 이렇게 엮어서 봤을 때 어쨌든 유럽 리그가 간혹 덴마크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는 선수들은 또 보기 마련이니까 저는 조규성 선수가 지금처럼 잘하면 그 다음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활약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브라이튼도 저희가 영상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조규성 선수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조만간 업로드 되는 거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오늘은 코너가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요일별 코너를 하나씩 준비를 해놓는데 오늘은 2개예요. 그중에 첫 번째 코너 UFC입니다. 이게 저희 PD님이 영어 약자를 정해주셨어요. 유러피안 풋볼 매치 리코멘드. 그러니까 직관적이죠? 이게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방식입니다. 예전에 이스타TV 초창기 저희가 18년도에 채널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저걸 많이 시도했을 때 제가 이런 거 막 줄여서 불렀던 게 그거 IBH. 그런 거. 네. 형철한테 처음 줬던 코너였죠. 맞아요. 그게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해외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줄여서 한 거였었고 그거 저기 뭐야 우리 옛날 경기. WPT WPT. 월드 포지션 토너먼트 있었지. 이런 느낌으로 줄여서 UFC. 네. UFC. 원래 UFC는 이제 얼티메이트 파이트 그거죠. 예, 챔피언십 요건데. 실제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로고, UFC 로고가 실제 우리가 아는 그 종합격투기 대회 있잖아요. 그 폰트랑 좀 많이 비슷하네요. 비슷한 느낌. 일부러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준 것 비슷한 같아요. 느낌으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유러피안 풋볼 매치 리코멘드. 이번 주에 볼 경기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만한 주중 경기 소개해드립니다. UFC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편이고요. 먼저 당장 오늘 아시안 게임 쿠웨이트전 있잖아요. 있죠.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잘해야죠. 되는데 걱정되거든요. 황선홍 감독이 잘하지 못해요. 황선홍 감독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쿼드를 보잖아요. 야 이거는 무조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본전이에요. 이게 멤버는 괜찮아요. 꽤 괜찮아요. 근데 경기 보면 깜짝 놀래요.
뭐야?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별리그 통과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긴 해요. 근데 그것도 못한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전 메달 못 따도 비판을 받을 만하다. 아, 당연히 이게. 메달 무조건 따야 본전이에요. 근데 진짜. 아시안 금메달. 게임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대회입니다. 결국에 아시안 게임이라는 대회, 축구라는 종목에 주목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선수들은 열심히 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근데 아시안 게임이 중요한 이유는 솔직하게 우리가 따놓고 얘기해야 돼. 하나야. 군면제예요. 그거 아니면 의미가 있는 대회가 아니에요. 즉 그 얘기는 뭐냐? 은메달, 동메달도 의미가 퇴색된다. 다만 그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금메달을 연속해서 따서 그렇지 그 이전에 생각보다 우승하기 어려웠던 대회긴 해요. 근데 지금 멤버의 구성으로 봤을 때 딸만 합니다. 황선홍 감독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3차전부터는 이제 아마 들어올 텐데 네. 이래저래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또 우리가 지금 한 분을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독일 분. 네. 오늘 저녁에 저희가 행동심리학 교수님을 모셔서 클린스만 감독은 도대체 뭔 생각인가라는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 되게 과학적이다. 예, 저희 경북대 김태훈 교수님이 오시거든요. 네. 이거 그거 오늘 저녁 아니에요? 히든 풋볼이에요. 금쪽이는 왜 그럴까?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 클쪽이. 클쪽이는 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어. 황선홍 감독까지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비판할 겁니다. 못하면 네. 비판해야죠. 비판을, 네. 근데 일단 잘해야죠. 기왕 잘해서 우리가 좋은 얘기 할 수 있게 바래요. 그래. 그 결과가 너무 중요한 대회고. 잘해야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안 게임 전체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지금 종합 3위 이상을 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축구 종목에서도 그들의 금메달의 노력과 향연에 도전에 하나를 꼭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안 게임 당장 오늘 있고요.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있고요. UEFA 챔피언스 리그까지 진짜 봐야 할 경기가 너무 많은 이번 한 주입니다. 저희 이번 주에 먼저 챔피언스 리그, UEFA 챔피언스 리그부터 어떤 경기 볼 만한지 추천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파리 생제르맹 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F조가 죽음의 조잖아요. 요 조가 이거랑 이제 밀란이랑 뉴캐슬 네. 경기까지 같이 있어요. 쉽지 않은 조인데 이강인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니스전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명단에서 아예 빠져서 그렇죠. 보긴 해야 될 텐데 파리는 역시 뭐 음바페 위주로 경기를 봐야 될 것이고 도르트문트도 경기 내용을 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경기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좀 정해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밀란 뉴캐슬 경기랑 파리 보르생 경기를 같이 연달아 하거든요. 다 만약에 시간이 좀 허락을 하신다면 볼만한 조 경기이기 때문에 쭉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제 저도 이 경기를 이제 이따 새벽에 중계를 하는데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왜냐면 황선홍 감독이 인터뷰에서 새벽에 파리 도르트문트 경기를 볼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뛰는 모습으로 실제로 컨디션을 점검하고 그를 통해서 이강인을 어느 경기부터 쓸지를 고민할 것이다. 혹시 그냥 이제 보고 싶어서 보시는 거 아닐까? 나도 꿀잼 경기 봐야지. 보자. 네, 알고 보니까 파리 팬이시고 혹은 도르트문트 팬이시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출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혹시 선발이 아닐지라도 교체로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중요한 경기입니다. 파리가 이 경기를 잡아야 혹은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를 잡아야 첫 경기 챔피언스리그 되게 영향 크거든요. 네. F조에 윤곽이 나올 거예요. 어느 팀이 그래도 그 죽음의 조에서 앞서갈지 첫 번째 경기부터 엄청난 빅경기가 잡힌 F조가 되겠습니다. 네, 파리와 도르트문트의 경기 9월 20일 내일 새벽 4시입니다. 동시간대에 진행되는 경기가 하나 또 있어요. 볼만한 경기 두 번째인데 맨시티 대 츠르베나 지베즈다. 이제 지베즈다 하면 우린 황인범 선수. 그죠? 딱 생각나죠. 그렇죠. 네, 황인범 선수가 이미 지난 주말에 리그에서는 데뷔전을 치렀고요. 황인범 선수가 사실 워낙 그 패스 능력 좋고 또 이번에 유로파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미 이전에 대회들을 차근차근 좀 밟아왔는데 드디어 챔피언스리그 데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에게도 꿈을 그렸던 순간이고 지베즈다 이적의 가장 큰 메리트는 결국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특히 유럽 최고의 팀 맨체스터 시티의 원정에 가본다는 건 황인범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임과 동시에 많은 또 다른 빅클럽 인사들에게 인상을 남길 기회가 아닌가. 그렇죠. 여기서 만약 로드리를 벗겨내는 황인범, 후뱅 디아스를 마주하는 황인범, 엘링 홀란에게 경합하는 황인범. 물론 너무 사이즈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로 좀 그런 타이틀들이 되게 기대가 되는 좀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황희찬 선수가 그것 때문에 주목받은 건 아닙니다만
반다이크를 휘청하게 만든 다음에 득점을 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처럼 이 맨시티랑 지베즈다 경기는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레벨 차이가 많이 나요. 맨시티가 너무 잘하니까. 지베즈다는 명문 팀입니다. 네.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는 진짜 유럽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로를 만한 명문 클럽인 건 맞는데 맨시티랑 지금 비교할 만한 팀은 아닙니다. 다만 황인범 선수가 나왔을 때 지금 형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까? 맨시티 경기는 무조건 맨시티가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경기,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거의 대부분의 명문 클럽의 이 스카우트들이 봅니다. 그럼 이미 황인범 선수는 사실 이전에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겠지만 만약에 맨시티 상대로 인상 깊은 그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야 된다. 기회남 느낌으로 해바라기처럼 그러면 저는 황인범 선수가 되게 야망 있는 선수예요. 네. 실제로 우리 이스타TV에 와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 내실을 잘 찾으면서 본인의 스텝을 잘 올라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유럽 중심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그 같은 시간이거든요. 네. 저희는 아마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나온다면 파리 보르세나를 하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명단에서 혹시나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 맨시티 지베즈다를 이제 아마 중계를 할 거고 그 밀란이랑 뉴캐슬 경기는 이제 또 덕현이가 저희가 입중계할 거고요. 네. 그리고 파리나 보르센 혹은 뭐 맨시티 지베즈다는 역시 덕현이가 예, 덕현이 오늘 더블헤더입니다, 여러분. 앞 경기는 수빈이가 할 거고 뒷 경기는 제가 합니다. 네. 와, 저희 세 번째 경기. 예.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9월 21일 새벽 4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팀은 팬들 입장에서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쌍방으로.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에게 불만이 많아요. 바이에른 뮌헨도 이기고는 있지만 레버쿠젠에게 사실 못 이겼죠. 그리고 네. 투엘 감독 기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실망스럽다. 그치. 라는 반응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반응들은 그거예요. 너무 측면만 판다. 중앙에도 전술이 필요하다. 케인이 왔는데 케인이 너무 고립된다. 사네 그나브리 언제까지 봐야 되냐. 근데 아마 계속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뭔가 좀 성적이 아쉽다. 약간 케인이 불쌍하다. 왜냐면 케인이 쪽으로 패스가 갈 수 있는 전술이 좀 잘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좀 아무래도 투엘 감독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 맨유는 뭐 우리가 이제 종윤이 형과 제가 찍은 영상도 어제 올라가긴 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 사실 문제가 좀 많거든요. 카세미르 그만 써라. 테나 감독 전술 좀 바꿔라. 완비사카 또 다쳤다는데 부상 왜 이렇게 많냐. 오나나만 믿는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있는 상황이죠. 11명의 부상자. 너무 심해요. 그리고 거기 완비사카까지 11명, 추가가 7명인가요? 됐어요. 그래, 완비사카 오피셜 났죠. 결국은 나왔어요. 뭐 몇 개월보다는 몇 주라는 타이틀 표현을 일단 기사에서 쓰기는 했는데 어쨌든 완비사카 그 철강강마저도 다친 거 보면 뭔가 지금 운이 너무나도 안 따르는 시즌이다. 진짜 불운한 시즌이라는 것도 맞는 표현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바이언이 챔피언스 조별리그에서 지금 20경기인가 넘게 네. 연승인지 그래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2017년 9월에 파리 생제르맹전에 진 게 마지막 패배예요. 이후에 조별리그에서 아예, 진 적이 없어요. 와. 그래서 사실 맨유의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이제 맨유는 좀 걱정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아무리 바이언이 최근에 기대한 경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는 사실상 거의 이거는 좀 그 깡패에 가까운 웬만하면 뭐 지지도 안 아니 무승부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맨유가 부담되는 경기이긴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만약에 알겠습니다. 맨체스터를 잡는다면 이건 터닝 포인트 진짜 제대로 마련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거 만약에 진짜 얘기했던 것처럼 맨유가 바이언 잡죠. 그럼 투엘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상태가 그럴 수 있지 않아. 이거 그냥 바이언이 잡는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경기긴 해요. 네. 여러분 요거는 저희 경기 그 당군 네, 당군 형 와서 같이 봅니다. 네. 당군 형이랑 요게 이제 아스날 PSV랑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같은 시간대거든요. 네. 저희가 네. 동시송출하는데 요 경기는 당군 같이 와서 봅니다. 제 팬이라고 전해주세요. 당군 형, 저 롤 좋아하죠? 맞네, 생각해보니까. 아하, 그렇지. 저 당군님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재밌잖아요. 사람이 웃기잖아요. 요즘에 조금 감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네. 재밌는 비주얼이긴 하시죠. 예. 당군 형. 인신공격? 생각해보니까, 당군 형,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조합을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전 항상 이제 방송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좋아요. 네, 한번 당군님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네. 저희 다음 경기는 이제 아스날과 에인트호번입니다. 공교롭게 또 위 경기랑 시간이 겹쳐요. 9월 21일 새벽 4시. 아스날이 2017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왔죠. 잘해야죠. 제가 17학번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04학번입니다. 네. 형철이 몇 학번이죠? 14학번이에요. 네, 저 빠른 년생이라 그죠. 학교는 일찍 가서 14학번이죠. 네.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네.
지금 아스날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조 상황은 비교적 쉬운 조예요. 나가야 되는 조인데 그 얘기는 했죠. 생각보다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한 팀들이 좀 고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조별리그 통과, 토너먼트에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스날이 가끔 PSV한테 좀 어려운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정적으로 에버튼 원정 어려운 경기 했고 주중에 PSV하고 주말에 북런던 더비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저는 아르테타가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 아르테타가 유럽 대항전 이미 지난 시즌에 유로파리그에서 스포팅한테 덜미를 잡히는 안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경기 준비 잘해야 됩니다. 토트넘전 대비해서 전력도 적당하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이고 결과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요 경기나 요 일정을 통해서 아르테타가 본인의 능력을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기 외적인 어떤 볼거리는 역시 선수들 입장할 때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의 분위기일 것 같아요. 오랜만이니까. 저는 요즘에 아스날 경기 보면서 제일 좋은 게 사실 예전에 아스날 경기는 이 기사에서도 있었잖아요. 되게 조용하다. 맞아요. 다른 경기장보다 뭔가 응원이나 이런 어떤 열기가 좀 조용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오고 선수들의 뭔가 위닝 멘탈리티가 갖춰지면서 그리고 극적인 역전승이나 이기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그냥 홈팬들의 응원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데시벨을 측정해본 건 아니지만 되게 더 많아지고 더 활발해지고 분위기가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게 맞는 게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별명이 그거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6만 명이 넘게 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래서 그거를 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그 예전의 유산이었던 하이버리에서 시계도 떼오고 조금 더 응원을 크게 해서 우리의 철옹성 같은 홈을 만들자라는 걸 구단 차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게 좀 올라온 게 형철이 얘기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직관의 콘텐츠를 보더라도 와 진짜 너무 분위기가 멋있고 그 웅장하다고 해야 되죠. 네. 경기 전 노래 부를 때 그 느낌만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팬들이 챔피언스리그에 이제 복귀한 선수들을 맞이할 때 입장할 때 그 챔피언스리그 앤썸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울려 퍼질 때 챔피언스리그 스폰서 중에 막 하이네켄 있고 여러 가지 광고판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그 파란색 배경과 함께 딱 뜨는 순간 되게 멋있거든요. 그 웅장함을 느꼈을 때 되게 전율이 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좋을 것 같고 아마 아스날 레전드들 앙리나 비에이라 같은 인물들이 이 경기 많이 보러 올 것 같거든요. 레전드들이 가끔 보러 오죠. 그러니까요. 챔스는. 시간이 된다면 그런 화면에도 레전드들이 많이 잡힐 것 같아서 그런 반가운 요소들도 좀 기대가 되는 볼거리가 많을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날에게는 이번 주 경기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엄청 중요하죠. 오랜만에 복귀하는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있고 북런던 더비 있기 때문에 둘 다 홈이거든요. 네. 사실 둘 다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2승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는 아르테타한테는 이제 시즌 첫 번째 고비이자 시험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찐텐으로 입중계 하시나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 경기는 이제 동승출하는데 그 바이언 맨유 경기는 이제 당군형이랑 주원형이랑 수빈이가 갈 거고요. 아스날 PSV는 저랑 덕현이랑 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이번 주에 열리잖아요. 오늘 7시입니다. 요코하마 대 인천 유나이티드, 그리고 울산 현대 대 빠툼이죠. 네, 맞아요. 팀. 그리고 내일 7시에는 전북 현대 대 키치, 내일 21시? 21시, 21시. 21시에는 하노이 대 포항의 경기가 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프리뷰는 저희가 어제자에 히든풋볼에서 다뤘잖아요. 이걸 또 봐주시면 또 경기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커뮤니티 가시면 라이브 일정 쭉 정리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입중계 일정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계도 하시잖아요. 아시안 게임 이제 쿠웨이트전이랑 태국전 중계를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 대 도르트문트, 아스날 에인토본 경기 2개 들어갑니다. 예, 이틀 동안 4경기. 이번 주에 일정이 좀 많아요. 이번 주 저 중계 8경기 들어가요. 목걸이 잘해야 됩니다. 네, 이미 틀린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다행히 회복이 잘 되는 편이어서 늘 좋은 컨디션으로 좀 중계 많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실 경기 정말 많으니까 다 챙겨보시면서 재미있게 이번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마지막 코너입니다. 헤드라인으로 보는 뉴스 탑5. 이게 새벽에 저희가 아무래도 대본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 헤드라인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 볼게요. 콘테가 무시한 비밀병기. 땅을 치고 후회할 결정. 포스테코글루는 달랐다. 딱 봐도 콘테 감독과 현재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교하는 듯한 느낌이죠. 영국 언론 익스프레스의 보도라고 하는데
포스테코글루는 콘테가 철저하게 외면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서 잠재력을 터뜨렸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콘테가 지금 보면 이상했던 거죠. 맞아요. 예. 잘못됐던 거죠. 잘못됐던 거죠. 맞아요.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뭐 비밀병기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콘테가 잘못 썼던 거고 네. 포스텍이 선수를 잘 쓰고 있는데 저는 놀라운 선수는 비수마입니다. 오. 난 이런 종류의 6번을 쓰는 거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6번 잘하는 선수 많죠. 근데 이렇게 약간 그 흔히 얘기하는 뱀 드리블 슥슥슥 벗겨나간다거나 그 다음에 공을 운반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의 미드필더가 있지만 비수마가 워낙에 잘하고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능력도 있겠으나 포스텍이 잘 쓰고 있다. 콘테는 굉장히 못 썼다. 제가 지금 확 욕을 하려다가 네, 아침 방송부터 욕하지 말자라는 걸 이제 줄인 건데 뭐 기사 제목이나 그 우리가 지난 어제도 그랬잖아요. 데일리 미러 좀 이름 이상하다. 익스프레스 더 이상한 데거든요. 예, 더 이상한 데지만 뭐 이 얘기는 맞는 얘기니까. 맞아요. 네. 이게 뭐 지금 이적설이나 루머가 아니니까 그냥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분석하고 관찰을 한 건데 동의합니다. 비수마도 그렇고 사실 유망주 파페스타드도 그렇고 뭔가 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에 대한 개별적인 활용을 잘하고 기회를 준다는 점이 특히 제일 고무적이고요. 사실 스쿼드에 있는 팀에 있는 20명이 넘는 선수들이 모두 다 매경기 선발로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선발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포스테코글루는 교체를 일찍 하니까 아 나도 언젠간 기회를 받겠지? 65분 70분에 기회를 받겠지? 콘테 때 89분에 기회 받는 것보단 60분 70분 때 기회 받아서 내가 30분 팬들 앞에서 경기를 뛴다. 그 그럼요. 동기부여가 엄청 크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볼 때 팀 분위기가 좋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수마 축구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해요. 그리고 우도기 같은 선수도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 없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콘테가 픽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포스텍이 비밀병기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잘 쓰고 있는 거고 비수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축구를 오랫동안 보지 않은 사람도 봤을 때 공을 안 뺏기고 전진하면 그냥 봐도 오 잘하는데 느낌 오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기용이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붙박이 주전 아니면 떠나겠다. 첼시 유스 스타 미드필더 강력 선전포고. 이 제목 진짜 네. 누가 정한 건가요? 예, 이게 우리가 헤드라인을 뽑아온 건데 네, 그냥 가져온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기사 이 제목 안 써요. 네. 열렬한 부정 저희 아니에요? 네. 자, 내용 살짝 살펴보면 첼시 유스 출신의 스타 코너 갤러거가 1월 전에 자신의 입지를 보고서 첼시에 나 이적하겠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대요. 이건 시작부터 일단 틀렸습니다. 갤러거 요즘에 계속 선발이거든요. 맞아요. 네. 주전 입지 지금 불만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아 감독님 저 불만이 있습니다. 저 1월까지 출전 빈도 보고 나갈 거면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현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지금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보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사실 제목이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낸 거죠. 왜냐면 네네. 지금 네이버 헤드라인에 많이 본 뉴스에 속해 있다는 거는 그만큼 클릭을 유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치. 성과로 봤을 때는 제목이 다 했다. 근데 내용은 사실 꽤 틀렸습니다. 이거 갤러거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언제 이랬어 라는 반응이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국 매체 이름이 풋볼 인사이더래요. 이상하잖아요. 이름부터 뭔가 쎄하지 이상해요. 않아요? 이름부터 이상하죠, 이건. 풋볼 인사이더 일단 미국 걸음니다. 아, 믿고 거릅니다. 네. 하지만 성공한 헤드라인이었다. 무려 2위였으니까요. 자, 다음 헤드라인도 보겠습니다. 월클 스트라이커 떠나나 바르셀로나 레반도프스키 대체자로 뉴캐슬 앙리 권심. 이적 이유가 앙리? 문제. 네, 근데 이게 이삭 선수의 얘기예요. 네. 근데 매체가 이상해요. 덧선이거든요. 덧선. 덧선이면은 덧선의 이적설은 아무래도 네. 신뢰를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좀 아니, 근데- 꽂히는 표현이 있네요. 아니, 언제부터 이삭을 뉴캐슬 앙리라고 했어요? 아니 이삭 좋은 선수인 건 맞아. 아니, 심지어 이삭은 스웨덴 선수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선수가 아닙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 그러면 뉴캐슬 뭐 라르손이야. 뭐 뉴캐슬 뭐 질라탄이면 모르겠는데 웬 앙리야? 아니 뭐 이삭이 아스날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프랑스 국적도 아닌데 좀 이상해. 예. 뭐 사실 앙리 이런 뉴캐슬 앙리 뭐 제2의 앙리 하니까 진짜 앙리 프로필 많이 그 대명사로 붙었던 선수가 있었죠. 앙토니 마샬. 근데 이 선수 어쩔 수 없는 게 실제로 모나코 출신의 유망주여서 프랑스 국적이고. 프랑스 국적이기도 아니 그럼 하고.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그 선수는 진짜 그때 당시는 앙리라는 타이틀이 붙을만 했어요. 근데 뉴캐슬 앙리 이삭은 결정력 늘려야 됩니다. 앙리 진짜 골만 잘 넣은 선수는 아니지만 일단 골을 기본으로 많이 넣었고 그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해준 선수거든요. 이삭이 거기에 근접해지는 방향성을 잡고 많이 분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오늘 헤드라인들이 상당히 강렬합니다. 다음 헤드라인 볼게요. 토트넘 도취하면 안 된다. 초반 일정 난이도 두 번째로 쉬었다. 이건 그래도 전문 통계 매체 분석에 따른 겁니다. 옵타. 네. 이건 옵타에 따른 겁니다. 요 얘기는 사실 그 토트넘 팬들도 아직은 이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성적이 좋고 경기력이 좋은 건 맞지만 비교적 맨유전을 제외하면 쉬운 팀들이랑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유보적으로 보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뭐 표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 팀들이랑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붙었었던 이제 붙을 수 있는 팀들과 좋은 경기를 한다면 그때 우리가 좀 더 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첼시도 보면은 쉬운 일정이었는데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 이제 첼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아쉬운 네, 거죠. 아쉬운 거죠. 반대로 토트넘은 일단 일정이 좋았던 상황에서 성적까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누렸던 극초반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표를 보면 뉴캐슬은 정반대거든요. 네. 가장 일정이 험난했대요. 누구시 일정이 안 좋긴 했어. 그럴 법도 한 게 뭐 어. 당장 뉴캐슬이 일단 브라이튼도 만났고 리버풀도 만났고 또 이번에 또 브랜트포드 만나서 어쨌든 이기긴 했지만 되게 일정 험난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맨시티도 만났고 그런 가운데 뉴캐슬이 지금까지는 뭔가 부진한 느낌이긴 하지만 AC 밀란하고의 이번 새벽 경기를 어떻게 치를지를 봐야 되고 리그에서도 일정이 좀 수월해졌을 때는 지금보다 올라올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반등의 여지가 있다. 토트넘은 이번 일요일에 북런던 더비 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하겠네요. 엄청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불렀던 더비는 사실 굳이 따지면 홈팀이 정배예요. 맞아요. 항상 홈팀이 많이 네, 이겨요. 그러니까 아스날 홈이면 아스날이 이기고 토트넘 홈이면 토트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지금의 경기력을 떠나서 누적된 데이터로 본다면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만약에 이거를 포스텍이 잡는다? 그러면 포스텍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네. 만약에 이걸 잡고 히샬리송이 골을 넣고 비둘기 세레머니를 한다? 네. 와우. 와, 어, 최악의 시나리오. 아스날 입장에선. 네, 아스날 입장에서. 근데 뭐 토트넘 팬들은 또 좋아할 만한 그림이고. 네. 네, 그래서 마지막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2026년까지 맨시티 29살 천재 테크니션 품으려면 바이아웃 821억 내. 파리 생제르맹 바르샤 제2적 추진할까? 우선 29살이 천재 테크니션을 들을 수가 있나요? 사실 이제 보통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29살보다 19살이죠. 19살. 그렇지. 축구 선수가 좀 어릴 때 천재 테크니션이라 불리면서 기대를 딱 갖게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잖아요. 근데 네. 29살은 물론 이 선수의 기술이 좋은 건 맞는데 근데 그래도 29살에게 어울리는 자주 붙는 별명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전 실바는 언성 히어로라는 타이틀이 차에 더 어울리잖아요. 맞아. 진짜 언성 히어로는 맞거든요. 뭔가 데브라이너, 엘링 홀란만큼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진짜 베르나르도 실바고 진짜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헤드라인으로 보는 뉴스 탑5는 다소 아이러니한 헤드라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적설은 파리하고 바르셀로나가 좀 베르나르도 실바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베르나르도 실바가 근데 이전까지 계속 나간다 얘기는 있었지만 막상 안 나가고 계속 팀에 남아 있었어요. 이 두 팀이랑 계속 링크가 났어요. 계속 났었어요.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 이 정도죠? 그러면 결국 맨시티에서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이 정도로 나왔는데 안 나가. 그리고 펩도 나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이 정도면 계속 있는 거지 뭐. 맞아요. 네. 그리고 로마노가 이제 재계약하면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맨체스터 시티와 재계약을 하면서 이 기사에서 5천만 파운드, 821억 원의 바이아웃이 지금 있다. 그러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예상 이적료가 되게 저렴해진 거라서 파리랑 바르셀로나가 원한다면 좀 더 적은 금액을 예전보다 주고 이제 실바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이 로마노 출처라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좀 예상을 높게 볼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래서 이 천재 테크니션 앞에 있는 29살이 중요해요. 이정 29살 나이가 천재 나이인 테크니션. 만큼 아마 그치. 다른 팀들이 뭔가 데려오기에도 그 나이에 따른 부분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도 좀 고민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바 본인이 계속 맨시티에 남아있는 걸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나가는 확률이 좀 적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네요. 겨울 이적 시장 혹은 내년의 이적 시장에서 실바의 거취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5개 코너 3개의 기사와 2개의 코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프리미어리그 무패 달리고 있는 4팀, 득점 1위 기록하고 있는 브라이튼, 조규성의 세리에 이적설, 그리고 UFC, 이번 주에 볼 경기, 그리고 헤드라인으로 보는 뉴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저희 아침의 축구,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양혜연이었고요. 이명철 해설위원, 그리고 박정윤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